하고 했습니다. 제가 농어촌부장 지금 두 번째인데 농어촌부장 하면서 제 생각은 우리가 농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도시든 뭐 시골이든 농촌이든 어디든 조금 모험적으로 하는 교회들 또 이런 교회들을 좀 방문해서 우리 같이 보고 이야기도 듣고 배우면 우리 목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좀 탐방하는 것들을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요 군포로 좀 먼 데로 좀 서울로 좀 올라오게 됐고 마침 또 이제 저도 뭐 사실 잘은 아는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던 목사님도 책을 내고 또 그래서 그 북콘서트도 여기 도서관이니까 도서관답게 북콘서트 작지만 작은 북콘서트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이곳을 정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늦게 좀 하는 바람에 날짜 겹치고 막 그러고 해서 좀 뒤쪽으로 좀 밀렸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분이 참석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이제 올라오셨으니까 여기서 어떤 교회 사역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나누고 이야기 듣고 생각해보고 또 이따가 북콘서트는 아마 한국 교회 전반에 대한 얘기, 대형 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도전되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저기 동의 안 하는데 라는 말도 그런 생각도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좀 다양한 어떤 의견과 생각들을 같이 들어보고 생각해보면 저희들 어떤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될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고요. 여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처음 와봤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선배님 잘 알고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요. 또 목사님도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지역사회와 선교, 교회, 지역사회와 교회라고 하는 그 대학원 과목이 있습니다. 그 우승태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그 과목인데 거기에서도 같이 학생들과 어떤 사례 발표와 강의와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생들도 가르치시면서 또 작은 도서관 운동, 또 지역 아동센터, 또 목회 요를 통해서 지역사회도 활발하게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와보고 같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타 교단도 아니고 우리 교단이니까 같은 교단이고 하니까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돼서 왔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고 인사하셨다시피 우리 최원경 목사님입니다. 와. 더 크게. 여기 두 번째 온 사람들이 3명이나 있어요. 두 번째요? 목사님 와보셨어요? 좀 전에 왔던 사람들 또 왔잖아요. 여기 하루 어디 갔어요? 내가 지금 이야기를 끄는 이유는 똥 누고 있잖아. 이거 녹화된 거잖아요. 왜 안 오나 그러면서 좀 얘기를 좀 끊었는데. 그러면 안 와도 바로 시작하죠? 네. 뭐 똥이하고 중간에 끊고 나오도 말고. 예. 네, 최원경 목사님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원경입니다. 갈릴리 교회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소개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제가 하는 얘기는 늘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늘 하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북 서진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서로 도전되고 또 목회에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먼저 제 명함을 하나씩 나눠드렸을 겁니다. 저는 명함 첫 번째 줄에 문화운동가라고 적었습니다. 목사가 왜 문화운동가 코스프레를 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유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명함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물건이죠. 그러면은 저는 왜 자신을 문화운동가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여긴 신학적인 이유와 명분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신학의 문제이고 정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년 목회와 정체성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제가 생각하는 목회는 바로 소셜 미니스트리예요. 즉 우리의 목회 대상을 교회 혹은 내 교인들에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목회하고 있다면 이 지역이 우리의 목회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지역이 아닌 교회 성도들만을 목회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교회가 가지는 이 사회에 대한 리더십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목회자들의 신학적인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안에서만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몸을 낮추고 섬기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사실 그 시마다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기독교 연합회가 경북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기독교 연합회는 몇몇 대형 교회들이 주축이 되고 나머지 작은 교회 목사들이 몸으로 섬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비슷하지 않나요?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교단을 가리지 않고 그 목회자 연합회의 주축 세력은 대형 교회 목사죠. 근데 저는 지역 사회에서 그분들보다 제가 더 영향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40개의 작은 도서관을 이끌고 있는 협의 회장이고 13개 지역아동센터 그 연합회를 만들어서 6년 동안 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군포시 적십자봉사회 군포지구 협의회를 제가 만들어서 초대 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지역적인 어떤 인지도, 영향력에 있어서 제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교회가 커지면은 뇌가 마비되는 현상이 목회자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 혹시 보셨나요? 권력은 사람의 뇌를 마비시킨다고.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이제 미쳤나봐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뇌가 병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3번 중앙교회에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그리고 시의원들 그리고 협의회장 기타 불러서 개관식을 했는데 사회자가 축사를 짧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축하합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국회의원, 시의원 다 그냥 축하합니다 한마디씩 하고 들어갔어요. 저도 이만큼 써가지고 그래도 한 1분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1, 2분짜리 딱 준비해서 갔는데 다 그러고 들어가니까 저도 아무튼 이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그냥 들어왔어요. 그런데 3번에 조금 큰 중형교회가 있거든요. 한 1000명 모이는 친한 목사님이니까 불렀겠죠. 축사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독서 운동에 있어서 자기가 나보다 더 많이 아나? 응? 이 지역사회 운동에 있어서 자기가 나보다 더 잘 아나?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째려봤어요. 저 눈치도 없고 저런 걸 목사라고 아유 정말 내가 계속 째려봤어요. 그랬더니 하다 말고 다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계속 설교를 하는 거야.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눈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교회가 커지면 뇌가 마비가 되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서 몸을 낮추고 섬기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높아가지고서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저하고 우순태 교수님 시간에 팀 티칭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밀양 산꼭다기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계시더랍니다. 완전 깡촌인데 그 동네에 밀양에 전국 노래자랑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이장이 올라왔답니다. 교회에. 그랬더니 목사 네가 막내 아이가 네가 나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동네를 대표해서 노래자랑을 나갔어요. 근데 밀양에서 대상을 먹었어요. 그래서 12월이 되니까 그 대상들 모여서 연말 결선에 나오라고 KBS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복 딱 차려입고 나가는데 연말 대상을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제 TV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상 김태국 목사 이렇게 써가지고 막 사진 찍었더라고요. 이 양반이 시골 산꼭대기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한 게 지나가다가 콩 까고 있으면 같이 주저앉아서 콩 까고 뭐 논 메고 있으면 같이 논 메고 뭐 쓰레기 청소하고 있으면 같이 쓰레기 청소하고. 예, 어서 오십시오. 저하고 같이 그 우순태 교수님 팀 티칭 참여하고 있는 목사님 최상호 목사님이십니다. 예. 네. 이따가 사역 얘기 나올 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되어 가니까 이제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밥 한 끼 주이소 그럼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상태는 되더라. 그런 상황에서 이게 노래대회 나와서 대상을 먹으니까 이제 밀양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부른답니다. 초대 가수로. 그래서 가서 노래 부르는 거야. 재밌죠. 그런 게 섬기는 목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정말 이쁜 교회, 밀양 산꼭대기 있다고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강남 한복판에 있을 것 같은 이쁜 교회를 지어놓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문화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리는 그런 멋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목회자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적인 복음 전파가 사람들에게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과 감정적으로 교감할 수 없는 형태,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서 불신자 이거 외치는 거,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영혼을 구원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세상을 우리는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막연히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단순한 생각이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 도구는 뭐냐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즉 목회자는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그것은 일종의 문화식 신학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우순태 교수님과 최인식 교수님께서 문화신학을 목회에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 신학적인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몇몇 문화적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우 목사님의 지역사회와 교회라는 그런 과목을 맡아서 팀 티칭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방금 들어오신 최상호 목사님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역이 평택, 안성, 자꾸 헷갈려. 안성에 있는 농촌 지역에서 목회하시는데 특이하게도 그
굉장한 문화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그 지역 축제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고, 술 먹고 딴따라 노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오페라 가수 불러다가 클래식도 쫙 함께하는 그런 음악회를 열기도 하고, 교회 안에 야외 음악단도 지어놓으셨어요. 교회 자체가 너무 보기 좋은 그런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가서, 그래서 지금은 도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 들어오는 전원마을이 됐답니다. 교회 때문에. 교회 하나가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동네 보러 오면은 교회를 보여준답니다. 이 교회가 뭐 하는데, 자녀들이 이 교회만 있으면은 교육도 되고 문화도 되고 다 된다고 교회를 팔아서 부동산이 장사를 하는 그런 정도까지 문화사역을 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목회자는 스스로를 문화운동가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소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신문의 상록수라는 책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은 안 계시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신문의 상록수를 안 읽어본 목회자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던 시절에 농촌을 계몽하기 위해서 농촌 지역에 들어가서 직접 계몽운동에 힘쓰던 초기 기독교 운동가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설에 전면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사회 속에 뛰어들어서 세상을 문화적으로 바꾸어 보려고 했던 기독교 운동가인 거죠. 혹은 문화사역가였다고 봅니다. 오늘 문화적으로 혼탁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의 목회자들은 스스로 문화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교회가 세상보다 문화적으로 앞서갔기 때문에 줄 것이 많이 있었죠. 교회 가야 영화도 보고, 교회 가야 간식도 먹고, 교회 가야 연애도 하고, 교회 가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지금은 교회보다 세상이 앞서고 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가는 세상에서도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평균적인 사람들의 문화적인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즘 각종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과목. 평생학습 마을, 또 주민센터 혹은 여성문화회관 이런 데 쭉 가면 강좌들이 쫙 있잖아요. 수십 개씩. 제일 큰 인기를 끄는 강좌가 뭔지 아세요? 노래 강좌? 네? 노래 강좌? 노래 강좌? 네. 아닙니다. 요가? 요가도 있어요. 또 인문학 절대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2013년도부터 5년 동안 지금 봄, 가을로 학기제로 인문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도서관의 자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강사를 모셔서, 하지만 아무도 안 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구요소 작가도 구요소 작가도 왔었죠. 어서 오십시오. 강사님 오신 것 같습니다. 와서 앉으시죠. 죄송합니다. 요즘 프로그램에서 제일 큰 인기를 끄는 건요, 뜨개질, 퀼트, 캘리그라피 이런 겁니다. 아세요? 퀼트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손으로 가방 바느질해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캘리그라피, 붓글씨 이렇게 쓰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도서관에서도 마을 축제를 열었는데
그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쓴 캘리그라피를 전시해서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캘리그라피는요, 저희가 중앙도서관 쪽에 광고를 딱 올리면 당일날로 강좌가 꽉 찹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한 10명, 20명 쫙 나와요. 그래서 한 반을 더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인문학 교실에 모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박재동 화백도 모시고 구효소 작가도 오고 이승우 작가도 오고 굉장한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그럼 TV에서 많이 본 사람이 오면 여기에 4, 50명이 꽉 찹니다. 책상 다 치우고 의자만 쫙 놓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 교수, 연대 교수, 감신대 교수 이렇게 굉장한 교수들을 모시고 와도 TV를 탄 사람이 아니면 이 양반들이 철학 아카데미에서 한 과목당 막 수십만 원씩 받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안 모여요. 많이 와봤자 20명 이렇게 모입니다. 평균적으로 저희 군포에서 유일하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문학 교실인데 40개 작은 도서관에서 우리처럼 매 학기마다 계속 인문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평균 20명밖에 안 돼요. 참 속상하죠. 사람들이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 다만 주고 베풀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도가 부족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망합니다. 요즘 사랑의 교회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면 되는 거죠. 갈릴리 교회 사역은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사회복지 영역인데요. 처음에 갈릴리 지역아동센터로 시작이 된 우리 사역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파생된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한부모, 조부모, 장애인 형제나 알코올 가족 치료, 조부모 도시락 배달, 또 어르신들 약품 지급, 사랑의 쌀 나누기, 적십자 봉사의 반찬 나누기, 재난구호, 다양한 복지 영역으로 사역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적십자 봉사에는 우리 교회가 맡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 불이 나면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비상키트 들고 가는 거죠. 우리 동네 수해가 나면 우리가 비상키트 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여유가 있으면은 적십자 조끼만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갈릴리교회 조끼까지 입고 가가지고 이건 갈릴리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릴리교회 거를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 갈릴리교회가 엄청 이름이 많이 날 텐데 우리 교회가 가난해서 몸으로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동네 작은 복지관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영역의 사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축제했을 때 이번에 우리 동네에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젊은 일꾼이 찾아왔었는데 그분이 목사님 너무 유명해가지고 제가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뭐가 유명해? 난 밖에 나가는 일도 없는데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 교회 20년 만에 처음이야.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유명하시다. 우리 교회 나오겠다. 처음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로 문화운동 영역입니다. 문화운동은 주로 작은 도서관 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여하고 있는 사업은 인문학 교실입니다. 인문학 교실 이름을 우리가 지을 때 도서관 이름을 따가지고 윌로우 인문 아카데미 이렇게 지었습니다. 2013년도부터 5년째 봄, 가을 학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클레멘트 코스를 표방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클레멘트 코스가 뭔지 아십니까?
클레멘트 코스. 몰라요. 상식으로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얼 쇼리스라고 하는 언론학자가 사람들이 왜 가난한가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감옥으로 찾아가서 흑인 여죄수를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가난합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